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부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 킴입니다. 혹시 우리는 역사를 극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일 갓생을 외치고 파이어족을 꿈꾸며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MZ세대는 과거의 실패 따위는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단지 동전이 아닌 픽셀로 반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줄 경제적 지혜의 축복이 되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이 클릭 한 번이 미래의 불을 향한 여러분의 첫 번째 약속이 될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로마는 은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우리는 달러를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쩌면 똑같은 붕괴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말이죠. 역사는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반복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 신뢰, 그리고 돈의 패턴 안에서 놀랍도록 비슷한 운율로 반복되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거대한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지금을 우리가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로마 군단이 행진하고 도시가 불타는 대신 데이터와 코드라인이 그 말을 대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화폐 혁명,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로마의 몰락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돈은 단순히 종이나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뢰 그 자체였죠. 금, 은, 소금, 곡물, 희소했기 때문에 가치를 지녔던 실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경제의 근간은 데나리우스라는 은화였죠. 이 은화에는 단순한 가치뿐만 아니라 제국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이 데나리우스 은화를 손에 쥐었을 때의 기분, 그건 오늘날 우리가 카카오뱅크 잔고 알림이 뜰 때 느끼는 안정감, 딱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제국의 힘, 규율, 안정성이 뒷받침하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모든 제국은 언제나 지속 가능한 범위를 넘어 성장하는 법입니다. 군대는 팽창하고 국경은 넓어지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세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통치자들은 언제나 똑같은 지름길을 찾아냅니다. 바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로마는 은화를 녹여 더 값싼 금속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되었죠. 사람들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 신뢰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군인들은 더 많은 급여를 요구했으며 무역은 둔화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은 금속 위에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제 그 금속이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의미를 잃자 로마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뒤 인류는 은을 종이로 바꿨습니다. 금고에 있는 진짜 금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금태환 지폐였죠. 하지만 게임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은 함대부터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국은 결국 똑같은 위험한 속임수를 배우게 됩니다.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약속을 찍어내는 것. 그리고 마침내 1971년 미국은 이 속임수를 공식화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실물 화폐가 죽고 믿음에 기반한 화폐, 즉 명목화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밤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경제가 실체가 아닌 오직 신뢰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는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빌리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새로운 황제가 되어 금속이 아닌 키보드 자판을 두드려 불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시스템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죠. 하지만 영원한 번영이라는 환상은 언제나 깨지기 마련입니다. 로마에서도 그랬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 시대에 그 균열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동전이나 종이가 아닌 코드 속에서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시대, 디지털 제국에 진입했습니다. 돈은 더 이상 주머니에서 짤랑거리거나 지갑 속에서 접히지 않습니다. 화면 위에서 깜빡이며 데이터로서 존재합니다. 비물질적이고 보이지 않으며 즉각적이죠. 모든 결제, 모든 거래, 모든 빚은 이제 거대한 디지털망의 일부입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 스크린의 화려한 불빛 아래 오래된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신뢰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우리는 은행이 우리 돈을 잘 보관해 줄 것이라 믿고 정부가 그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알고리즘이 그것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한 번도 멈춰서 질문하지 않죠. 그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로마에게 은이 있었다면 우리에겐 코드가 있습니다. 둘 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둘 다 믿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강할 뿐입니다. 2020년 팬데믹이 닥쳤을 때 세계는 정치, 의료, 금융 등 모든 시스템을 시험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국경은 얼어붙었으며 경제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멈췄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돈을 창조했습니다.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수조 달러를 말이죠. 로마가 자신들의 주화를 파괴하는데 수세기가 걸렸지만 우리는 단 몇 달 만에 디지털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경기 부양책이라 불렀고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부가 아니라 믿음을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곧이어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그 다음엔 의미를 재정의하더니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의 축소이며 저축하는 사람을 벌하고 빚진 사람에게 상을 주는 구매력에 느린 도둑질입니다.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세금이죠. 평범한 시민들에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식료품비는 더 비싸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으며 저축의 가치는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소위 벼락거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정치인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는 동안 조용한 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은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 빚에 몰리면 그들은 장부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치로 채무불이행을 하는 겁니다. 옛 황제들처럼 현대의 지도자들도 역사를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리고 시장이 흔들리면 돈을 찍어냅니다. 사람들이 공황에 빠지면 약속을 남발하죠. 하지만 모든 약속은 의존성을 낳고 모든 구제금융은 취약성을 키우며 모든 구조는 한때 돈의 의미를 부여했던 규율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는 그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수조 달러가 움직이고 단 한 번의 시스템 오류로 수십억 달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안정성은 금 보유고가 아니라 서버의 가동 시간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불과 망치로 은의 가치를 떨어뜨렸지만
우리는 코드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입니다. CBDC는 혁신, 현대화,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케팅의 이면에는 더 깊은 무언가, 바로 통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CBDC는 여러분의 은행 계좌와 다릅니다. 단순한 디지털 현금이 아니죠. 그것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입니다. 모든 거래는 추적, 제한, 취소 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정부가 준 지원금이 30일 후에 만료되도록 설정되고 특정 카테고리의 소비가 제한될 수 있는 시스템을요. 여러분의 사회적 평판, 탄소 발자국, 혹은 정부 정책에 얼마나 순응하는지에 따라 돈을 쓸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달라지는 세상을 말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이미 중국, 유럽 등지에서 테스트 중이며 곧 서구 사회에도 도입될 것입니다. 로마는 군단을 이용해 의지를 관철했지만 미래의 정부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돈이 디지털화될수록 돈은 덜 자유로워집니다. 일단 돈이 코드가 되면 자유는 허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결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이지 않게 관료적으로 쇠퇴합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새로운 규제와 임시 조치에 적응하다가 결국 통제가 문화가 될 때까지 이릅니다.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이 붕괴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열렸고 도시는 기능했으며 동전은 여전히 유통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멈출 때까지는 말이죠. 신뢰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혼돈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요. 겉모습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 시스템이 썩어갈 때 말입니다. 우리 세상은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우리 돈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화면 위의 모든 숫자, 앱 속의 모든 잔고, 약속에 의해 뒷받침되는 모든 자산은 단 하나에 취약한 것, 바로 믿음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현실에 뿌리내리지 않은 믿음에 결코 친절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바꾸는 돌파구, 혁신이 옵니다. 그 다음엔 성장의 황금기, 팽창이 따르죠. 그리고 나서는 부패, 지름길, 돈 찍어내기, 환상과 같은 타락이 오고 마지막으로 붕괴가 찾아옵니다.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과잉 때문이죠. 로마는 야만인이 성문을 부쉈을 때가 아니라 돈이 의미를 잃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대영 제국은 침략이 아니라 빚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똑같은 패턴이 모든 스프레드시트, 모든 경기 부양책, 인쇄 버튼을 누르는 모든 클릭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지만 리듬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제국은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술은 우리 시스템을 더 빠르게 만들었지만 더 현명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가치를 전송할 수 있지만 그 가치 자체는 계속해서 침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가속일 뿐입니다. 역사가 이미 포장해 놓은 똑같은 부서진 길 위를 더 빨리 질주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붕괴는 단지 파괴가 아니라 변혁이기도 합니다. 로마가 무너졌을 때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진화했죠. 로마의 법, 언어, 건축은 제국 자체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돈의 끝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의 시작점 말입니다. 가치는 무한할 수 없으며 신뢰는 찍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심판의 시간이자 의미로의 회귀, 즉 리셋의 시간인 거죠. 문제는 우리의 디지털 제국이 무너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후에 무엇이 일어설 것인가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가르칩니다. 안정에 대한 모든 환상은 일시적이라는 것. 오직 신뢰 위에 세워진 모든 시스템은 결국 심판을 요구한다는 것. 그 순간이 올 때 픽셀이 힘을 잃고 신뢰가 의심으로 변할 때 진짜 가치, 실물 자산, 그리고 본질을 꿰뚫는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믿었던 사람들은 한때 아무 의미도 없어진 동전을 쥐고 있던 로마 시민들처럼 그 환상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겠죠. 우리는 역사의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타이핑하고 거래하며 그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붕괴는 불과 함께 오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갑자기 접근 거부라고 말하는 로그인 화면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제국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디지털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마법이 아니라 신뢰이며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쌓기 가장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쓰여 있습니다.